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이 황우여가 이 국내의 지도 체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비판하는 영상을 찍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지금 지적한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가장 권력지향적인 집단이 바로 어디 계십니까? 바로 정당입니다. 정당. 정당은 왜 권력지향적입니까? 정당은 정권을 잡기 위한 그 모임 아닙니까? 집단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결사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집단보다도 권력지향적인 그 집단이 정당인데 그 정당의 운영 구조, 권력 구조에 대한 그걸 갖다가 규정하는 게 뭡니까? 바로 지도체제입니다. 지도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 헌법상으로는 이제 대통령 중심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제인데 그걸 갖다가 내각제로 바꾸느냐 마느냐 이런 정도로 아주 중차대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정도로 이 나라의 근간을 갖다가 뒤흔드는 그 정도의 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국내인 단일 지도체제입니다. 근데 집단 지도체제 또는 집단 지도 체제적 성격을 가진 무슨 황우여 표현대로 한다면 절충형 체제 또는 투톱 체제, 당 대표의 이 최고위원 중에서 가장 최다 득표를 한 사람이 뭔가 이 당내 권력을 분점하는 또는 이 투톱 체제로 나가는, 여러분들 이거를 왜 해야 됩니까? 그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설득력 있는 논거가 없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그런 주장을 했던 황우여가 내세운 거는 결국엔 뭐였습니까? 아니 2년 동안에 당 대표가 6번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전당대회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당 대표는 김기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이에는 다 이 비대위원장입니다. 비대위원장. 근데 이게 국민의힘이 단일 지도 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대위가 들어선 게 아닙니다. 이 당 운영이 정말 엉망진창이고 이 당이 외부의 개입이 계속 됐기 때문에 이 당이 스스로 자기의 지도부조차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됐다 그 말입니다. 이 당이 자기들의 활로조차 스스로 열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심지어는 이제 내각에 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추대를 해가지고 비대위원장으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결국에는 이 국내임이 자력으로 뭔가를 할 힘이 없고 무능했고 웰빙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이 여러 번 바뀐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단일 지도 체제여서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어서 또는 황우여가 얘기한 것처럼 절충형 체제가 아니어서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그런 비효율적인 전당대회가 계속 열렸던 것도 아닙니다. 전당대회는 딱 한 번밖에 안 열렸습니다. 2년 동안. 여러분들 그거를 잘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할 거는 이 지도체제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장 권력지향적인 정당의 권력 구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민감한 문제입니다. 각 정파의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쉽게 합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재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던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이 국내면 당대표가 될 텐데 만약에 출마를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걸 무력화시켜야 되겠다. 그 사람이 형식적으로 당대표를 갖고 있으되 나머지 실권은 어떤 특정 세력들이 또는 특정 세력의 비호를 받는 또는 특정 세력의 지시를 받는 당내 세력들이 그걸 갖다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동훈을 견제하고 또는 한동훈을 꽁꽁 올가매야 되겠다. 한동훈이 예를 들어서 용산 대통령실과 대립하는 또는 이 국정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내세우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전에 차단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계산으로 황우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들 지도체제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고 그렇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근데 다만 당권, 대권, 분리 당원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대선은 3년 뒤에 있습니다. 3년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각자 속으로는 이 자기의 어떤 대권
도전 계획 이런 것들을 세우고 있고 그런 속셈들을 다 갖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대권 도전에 대해서 이 표면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뭐 심지어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도 자기가 차기 대선에 나가겠다는 소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오늘 나온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의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이 40%를 넘었던데 한동훈은 22%였습니다만 그 조사에서 그 정도 되는 사람도 지금 차기 대권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이 연임 이런 것도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권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권과 대권 분리, 이 당원 개정을 왜 필요하느냐? 제가 저번에 주장한 건 그렇습니다. 왜냐?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헌으로서 이 당권과 대권 분리 이 기간을 갖다가 대선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1년 전에 이 당직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1년 6개월 전에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년 6개월이라는 그 기간을 갖다가 굳이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지켜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근거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 1년이라는 거를 놔둔 채 그 밑에다가 이 예외 사유를 지금 명기하는 방향으로 당헌을 개정하려고 지금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편하게 얘기해서 양당 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양당 체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양당 체제라고 할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상호 견제 비판 감시하면서 이 국회에서 상호 협의를 해가면서 국회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입법부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21대 국회도 마찬가지였고 22대 국회도 마찬가지였고 양당 체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국회는 사실상 일당 독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양당 체제가 아니고 이 국민의힘은 과거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처럼 의석이 더 많았고 그런 유리한 입장에 있었던 당이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절대적으로 열세에 처한 당이 바로 국민의힘인데 오히려 저 거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아주 권력지향적인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고 이재명의 차기 대권 도전에 걸림돌이 될 만한 그런 당헌과 당규들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윤석열 탄핵 이후 조기 대선에도 지금 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상황은 막아야 되겠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이 국민의힘의 당권, 대권, 분리 당원이 만약에 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대선에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유력 정치인들, 차기 대선 후보군의 그런 뭐랄까 정치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꿈이라고 해야 될까? 대권 가도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의 차질이 있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결국엔 발목 잡기 아닙니까? 저쪽은 이 이재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당원을 스스로 이렇게 다 해체를 하는데 그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걸 비판받아야 되고 비판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런 장애물마다 스스로 필요성에 의해서 해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마치 떠받들듯이 20년 전부터 우리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전통이다라는 식으로 떠받들면서 그거에 대한 개정 이런 거를 아예 논의 자체를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1년 6개월 전에 이 당직을 내려놔야 됩니까? 여러분들 대선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왜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당직을 내려놔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벌써 그 누구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당권, 대권, 분리 당원이 처음에 생긴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언제 생겼냐면 2005년도 한나라당 시절입니다. 박근혜 대표 시절에 이 박근혜 대표가 이제 이 정당을 혁신한다는 차원에서 이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장에 홍준표를 임명했습니다. 홍준표.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홍준표 혁신위원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뭐 한 9개월에 걸쳐서 한 60여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이 홍준표 혁신위의 혁신안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방식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다가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된다 해서 국민 30% 그리고 여론조사 20% 이걸 집어넣자. 그래서 기존에 그냥 당심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이 민심 50을 집어넣자.
당심 50, 민심 50. 이 민심 50을 넣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거. 근데 그때 당시에 홍준표 혁신위가 내놓았던 이 기간이 대통령 선거 1년 6개월 전에 내려놔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1년 6개월일까? 그때 당시에 이 한나라당 대표는 박근혜 대표였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표는 이 홍준표 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왜냐? 내가 지금 당대표고 나 당대표 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나보고 벌써 사퇴를 하라고? 그때 당시 홍준표는 왜 그렇게 박근혜가 당대표 임기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불만을 표하기도 하고 또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홍준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 홍준표 혁신위의 간사가 누구였냐면 바로 박형준이었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장 하고 있는 그 박형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박형준이 또 대표적인 뭐라 그럴까 친이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혁신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름을 들어보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태희 나중에 이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임태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홍준표 혁신위에서 이 아주 박근혜한테 불리한 그런 혁신안을 만들어냈다 그겁니다. 바로 당권 대권 분리라는 그런 명분. 그건 좋습니다. 그건 아주 뭐 좋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명분이긴 합니다. 다만 왜 1년 6개월 전에 물러나야 되느냐 이겁니다. 결국에는 이걸 갖다가 박근혜에게는 상당히 거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 명분에 이기지 못해서 이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에다 대고 이제 화력 지원을 한 사람들이 또 누구냐면 친이계 플러스 예를 들어서 남원정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중에서 남경필이네 정병국이네 이런 사람들이 이 박근혜 대표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하면서 당이 누군가의 이렇게 사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 당이 몇몇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 자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결국에는 당에서는 이 원안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당시에 이명박 서울시장과 가까웠던 그리고 이명박 서울시장을 차기 대선 후보로 지지하고 있던 또는 그런 캠프를 이미 만들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홍준표 혁신위에 들어가서 이 박근혜 전 대표의 기득권이라고 해야 될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이 당 대표로서의 권한 이런 당내 입지 이런 것들 갖다 축소시키는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이런 당권, 대권, 분리 당원을 만들었고 그걸 기간을 1년 6개월로 잡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당시 대선이 언제입니까? 2007년 12월 달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당 대표직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2006년 6월 달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 2개월 뒤에 한나라당 대선 경선을 치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당심에서는 박근혜 대표가 이겼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근데 민심에서 특히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홍준표 혁신안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홍준표 혁신안이 있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이 바로 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런 어떤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런 아주 이해관계가 첨예한 속에서 자기의 이속들을 차리는 그런 와중에 이런 혁신안이 나왔고 그 혁신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당권 대권 1년 6개월 전 분리입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꼭 지켜야 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당권 대권을 분리하는 것까지는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왜 1년 6개월이라는 그 기간을 지금 20년, 1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수해야 합니까? 그럴 만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황우여라는 사람이 이 뉴스원과의 4일날 인터뷰입니다. 4일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당권 대권 분리 요거에 대해서
당권, 대권 분리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논의할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 개정을 하더라도 지금은 부적절하다. 당권, 대권 분리 조항을 건드리면 반발도 크고 부작용이 클 것이다. 당 대표가 아니라 대권 주자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냐는 비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장 권력지향적인 집단인 정당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매일매일 시시각각 이러쿵저러쿵 말을 쏟아내고 있는 이 황후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당원 당규 개정위원회에서도 그걸 논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어려운 문제, 그 가장 복잡한 문제도 지금 뭐 바꾸겠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고 계속 주장하고 다니고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쉬운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당권 대권 분리 조항을 건드리면 반발도 클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반발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 지금 이 국내임 안에서 이 당권이든 대권이든 솔직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능성, 사실상 그 가능성은 지지율이란 말로 바꿔 부를 수가 있을 텐데 그 지지율도 아주 현저하게 낮은 정말 이 압도적으로 열세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설사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표출한다고 해봤자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당의 운영은 국내민 당원들과 국내민 지지층의 의사가 반영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과거에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거는 너무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장 민감한 문제인 지도 체제 변경을 계속 시도하지 말고 그걸 강행하면서 욕을 들어먹지 말고 황우여는 현재 이 당권 대권 분리 조항만이라도 그 기간만이라도 기존의 1년 6개월에서 1년 내지는 뭐 6개월 전 이렇게 단축을 해서 많은 당권 주자들이 또는 그 밖에 유력 정치인들이 이번 전당대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전당대회가 흥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당권 대권 분리와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나중에 또 대선에도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황우여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쓸데없는 지도체제 변경을 시도하지 말고 정말 자기가 이 당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정말 이 당을 앞으로 정말 집권 여당다운 그런 면모를 갖추게 하려고 한다면 정말 이 당이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한 어떤 기반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면 이런 걸 먼저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오늘 두 번째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